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고민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자신의 GPU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삼성의 그 AI GPU 일부를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란 국내 보도가 있었고, 이를 디지타임스 등 대만 언론도 받아쓰고 나섰습니다. 이 업계 소식통 말인데요.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일반 GPU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70% 수준이지만 챗 GPT처럼 대형 언어 모델을 구동하는 AI GPU의 경우는 점유율이 크게는 95%까지 이릅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데요. 이 TSMC 캐파가 모자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호퍼100, 그 H100 GPU는 호퍼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TSMC의 4나노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암페어100, 그 A100 같은 경우는 TSMC 7나노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이 서버 GPU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 두 모델을 사양을 좀 더 낮춰서, 스펙을 낮춰서 H800과 A800이란 GPU로 수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도 이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TSMC 주문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젠슨 앙은 지난 5월 그 실적 컨퍼런스 이후에 컴퓨터 산업이 가속 컴퓨팅과 생성 AI라는 두 가지 전환을 동시에 겪고 있고 그 결과 GPU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폭증하는 제품군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그 H100, 그레이스 GPU, 그레이스 CPU,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블루필드 3 DPU 같은 제품군을 다 꼽았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대만의 디지타임스는 웃돈을 주고 파운드리에서 빨리 칩을 생산하도록 고안된 그 생산 라인을 의미하는 슈퍼 한런이 다시 재가동될 여지도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전에도 TSMC가 엔비디아 GPU의 부각으로 엔비디아 칩 생산 캐파가 커질수록 엔비디아와 TSMC 간 갈등, 그 TSMC에서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와 다른 팹리스 간의 신경전이 불거질 수 있음을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 때문에 TSMC가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애플과 같은 레벨에서 대우를 해주지 않는 TSMC의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TSMC는 더구나 칩 제작 단가를 6% 정도 더 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슈퍼 한런까지 가동되게 되면 파운드리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불쾌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의 칩 제작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다른 팹리스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엔비디아 칩 제작에 TSMC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MD, 인텔 같은 엔비디아 경쟁사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일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등 팹리스들이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숙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가정이고 일종의 시나리오인데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와 칩 제작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으로 일정 부분 확인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 칩 수요 폭발은 과거 자동차 칩의 공급난 당시의 슈퍼 한런 가동 때와는 성질이 아주 다릅니다. 지난 2021년 자동차 칩도 공급 풍기에 슈퍼 핫런이 가동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칩의 풍기는 스마트폰 AP나 CPU, GPU 생산 등의 직접적인 차질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AP와 CPU는 첨단 공정을 활용하지만 이 자동차 칩은 신뢰성 높은 구공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용 공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4나노에서 7나노 수준에서 만들어집니다. 조만간 3나노도 엔비디아가 테스트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일 가장 큰 빠른 선단 공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칩들입니다. 슈퍼 한론이 가동되면 다른 CPU, GPU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TSMC에서 칩을 만드는 인텔, AMD, 애플 등도 여파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애플의 경우야 최고 VVIP 고객인 만큼 여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TSMC가 배려하겠지만 애플 외의 고객은 그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팹리스 간의 알력이 불거질 소지가 크죠. 가령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AMD, 인텔 등이 스크럼을 짜서 TSMC를 구워 삼게 되면 결국 엔비디아는 다른 파운드리를
고려할 처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엔비디아 칩의 수요 폭발로 공급이 딸리는 상황인데요. 중국 클라우드 업체인 유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칩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A800 GPU 공급이 더디다는 것이죠. A800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대응해서 중국 수출용으로 내놓은 저사양 AI용 칩인데요. 이것도 지금 제때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그 A800과 H800의 공급이 딸리면서 밀수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엔비디아가 TSMC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조급증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삼성 파운드의 역량인데요. 이 삼성이 엔비디아의 눈에 들어야 AI 칩을 수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삼성은 지난 2020년 그 팔라노 공정을 바탕으로 GPU 지포스 RTX 30 시리즈 암페어 GPU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서버 GPU인 암페어 100, 그 A100은 TSMC 7나노에 뺏겼었죠. 이 삼성으로서는 엔비디아 AI 칩을 다시 맡으려면 선단 공정에서 양산 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큰 물량을 맡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소량의 물량이라도 관계를 다시 터서 능력을 입증하면 삼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것으로 봅니다. 최근 삼성 파운드의 역량이 부쩍 향상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엔비디아 GPU 이슈가 불러올 파운드리 시장에서 파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